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 공식 SNS 채널에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부산 덕후멘터리라는 콘텐츠인데요. 지난해 영상이 공개된 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즌 1에 이어 올해 시즌 2를 제작해 공개했고 입소문을 타고 이 콘텐츠에 출연한 부산 덕후들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부산 목욕탕 덕후인 목지수 사이트 브랜디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지수입니다. 네, 목욕탕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이 덕후라는 별명이 붙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부산시 유튜브 채널 이 덕후멘터리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뭐 출연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처음에 이제 부산시에서 다큐멘터리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즌 1을 보고 정말 이분들은 부산을 사랑하는 덕후들이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이 부산의 목욕탕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 출연하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부산의 목욕탕을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직업이 부산 목욕탕을 알리는 일이신가요? 네. 원래 하는 일은 이제 도시 브랜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제 그 각 우리나라에는 지자체들 도시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네. 정책을 이제 브랜딩하는 일들을 하는 게 본업이고요. 목욕탕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부캐처럼 네. 회사 내에 어떤 프로젝트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지금 네, 운영 그렇습니다. 중인 거네요. 네. 좀 소위 덕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 인기 가수나 연예인을 뭐 쫓아다니거나 이런 경우에 덕질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독특한 덕질이에요. 이 덕질이 직업이 되는 사례, 이 덕업일치의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렇게 목욕탕 덕후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6년 정도 전이었는데 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갔는데 뭐 동네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목욕탕 굴뚝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옛날에 네. 한 대여섯 개 있던 굴뚝들이 이제 하나 남았다든지 그래서 이게 도시의 풍경이 이제 뭐 새롭게 바뀌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록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기록이 쌓여서 시간이 좀 이제 흘러가면서 이거를 이제 컨텐츠화 해보자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잡지도 만들고 또 부산의 목욕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로 만들어서 좀 알려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시작된 어떻게 보면 목욕탕 탐구 생활, 뭐 잡지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잡지는 저희가 이제 월간지고요. 한 달에 한 번 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부산의 목욕탕 또는 이제 지역 이야기를 이렇게 매달 소개할 게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뭐 현재로서 한 2년, 3년 정도의 분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많나요? 목욕탕이 부산에 어느 정도 될까요? 부산에 현재 등록된 곳은 한 700곳 정도 되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감소한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실제 영업하는 곳은 저희는 5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인구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게 저희가 다른 지역도 취재를 해보고 또 도쿄 목욕탕도 취재해봤는데 현재 도쿄에 400개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이렇게 목욕탕이 동네 목욕탕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은 이제 부산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네.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쿄가 400개, 부산은 500개. 사실 뭐 일본 여행을 가거나 일본 가면 온천이 워낙 유명하니까 좀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도 이렇게 많은 목욕탕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좀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부산의 목욕탕은 이제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산업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죠. 뭐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서 정착하게 됐고 네. 그 아무래도 주거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욕실이 없는 이제 가옥 구조가 많았고 그분들이 이제 또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셨고 또 부산이 옛날에는 신발이라든지 섬유 수출 산업이 굉장히 그랬죠. 활발하면서 네. 그분들도 이제 출근하고 나서 퇴근하는 길에 목욕탕에 들러서 씻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욕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안에 들어와 있는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공간이었죠. 네. 예,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일본 목욕탕 가면 이제 온천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탕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온천이 워낙 발달해서
우리나라 목욕탕은 역사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인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됐고요. 네. 원래는 그 한정식 이제 목욕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산에 옛날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인구가 13만 명이던 시절에 4만 명이 일본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목욕 어떻게 보면 입탕 문화를 네. 좀 많이 좀 남겨놓고 갔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한테는 또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남아서 우리 이제 현재의 목욕 문화를 좀 만들게 된 거고요.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자체가 굉장히 목욕 문화가 강성해지고 60년대에는 이제 떼수건이 개발되죠. 네. 개발되면서 지금은 이제 K 목욕이라는 전 세계에 알려진 떼수건이 부산에서 이제 시작되고 80년대 이제 등미리 기계라는 또 목욕 도구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욕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산을 상징하는 좀 아이콘으로서 그동안 네.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산에 이렇게 목욕탕이 많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데 목욕탕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없어지긴 합니다. 하는데 그 이게 뭐 요즘 주거 시설도 상당히 좋아지고 네네. 집에서 이제 뭐 씻으시는 분 많은데 정의가 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식주를 봤을 때 그냥 그 지금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미식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주거 문화도 점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다들 이제 그렇게 고급화되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외부 공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데 목욕탕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이제 30년 전처럼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 네.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목욕탕과 이 부산 문화, 어떤 근대 문화, 뭐 이런 것들 문화적인 요소도 좀 그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목욕탕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산의 목욕탕을 다니시면서 탐구하시는 그런 목표? 어떤 뭐 살리고자 하는 취지인지 뭐 어떻게 조금 탐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도 이제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을 기록하는 네.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빠져들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뭐 20대, 30대 또 젊은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자산 중에서 목욕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저희 뭐 인생을 이제 부산에서 그 오랫동안 보내신 분들은 단지 씻기 위해서 목욕탕을 이용했다면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은 이곳을 어떤 마음을 씻는 공간으로 또 다양한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좀 이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이렇게 좀 뭐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 목욕탕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가끔 가거든요. 근데 가면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 뭐 손잡고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부산의 어떤 목욕탕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좀 바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목욕탕 잡지 만들면서 직접 취재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목욕탕에 소개하는 잡지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목욕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지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뒹구는 목욕탕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인분들의 친절인데 네. 특히 이제 부산 목욕탕 주인분들이 화를 많이 내세요. 좀 투박하시죠? 네. 말투가 원래 정을 많으시죠? 마음은 안 그런데 네. 막 물 틀고 막 난치시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말도 이렇게 편하게 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그렇게까지 아닌데 이제 부산 목욕탕의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서 특히 이제 부산의 목욕탕을 뭐 저희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관광 오신 분들도 가끔씩 이용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만 더 이제 친절해 주시면 네. 부산의 목욕탕이 조금 이렇게 또 다시 전성기를 맞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 친절이 필요하다. 네. 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서비스업이니까 그렇죠. 손님을 이제 환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겉으로는 이제 표현을 잘 못하시죠. 표현을 조금 많이 해야 되겠군요. 네. 일단 이 부산 목욕탕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탐구 생활도 하셨고 책도 발간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검증하는 목욕탕은 가봐도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네. 예, 아무래도 저희가 목욕탕 주인분들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몰래 가서 입욕을 합니다. 여러 명이 네. 하고. 일단 목욕을 먼저 해보시는 예, 거예요. 합니다. 네.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가 또 검토를 하죠. 갔다 와서 이제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관한 전반적인 그리고 네. 이런 공간이 과연 또 젊은 분들한테는 또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가 좀 다녀오고 소개하고 잡지에 소개될 만하면 굉장히 검증된 목욕탕들이기 때문에 네. 외부 시민 말고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저희가 잡지에 소개된 걸 보고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곳은 뭐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욕탕이라는 곳이 사실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이렇게 뭐 몰래 가셔서 취재도 하고 뭐 검증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잡지가 실물로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잡지 만들려고 하니까 좀 취재 요청을 드리고 할 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혹시 또 뭐 물건 팔러 온 처음에 이제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뭐 그런 일도 많았죠. 그러셨군요. 목욕탕 덕후시니까 좀 덕질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뭐 목욕하고 나오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닐 것 같아요. 좀 덕질 한 이 정도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목욕탕 가서 이제 물맛도 보거든요. 아, 예. 드셔보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새벽에 저희가 이제 첫 목욕을 가서 물맛도 이제 물맛을 보는 이유는 물이 이제 어떤 곳에는 좀 부유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날 쓰시던 물을 또 재사용하시는 목욕탕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이제 그 지하수랑 수돗물을 잘 배합해서 거기에 이제 소금을 잘 넣어서 그렇게 배합이 잘 된 곳은 물이 굉장히 매끌매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샤워 딱 할 때 좀 어떤 목욕탕 가면 좀 이렇게 뭐가 잘 뭐라 그러죠? 깨끗하게 안 까끌까끌하죠. 씻긴 예, 느낌? 그런 데도 네.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촉촉하고 매끈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데는 이제 물을 이제 그러고 나서 목욕을 하고 여쭤보면 이렇게 물 배합을 합니다라고 물 공급을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시는 목욕탕이죠. 네. 이런 목욕탕을 알아보시고 탐구하시고 뭐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 작년에 매끈 목욕 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회사 내에 어떻게 보면 그 인하우스 개념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 잡지도 매달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좀 목욕탕에 친숙해질 수 있게 캐릭터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팝업 스토어 실제 목욕탕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행사 같은 거라든지 기업하고 콜라보를 해서 또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덕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네네. 이 목욕탕은 1980년 초에 만든 목욕탕인데 타일 한 장 이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 목욕탕을 소재로 한 영화를 촬영하거나 드라마 촬영할 때 네. 좀 자주 여기서 촬영합니다. 단골 촬영지군요. 예. 네. 보통은 이제 뭐 건물 중간중간 개보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이 목욕탕이 이 주인분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욕탕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도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목욕탕이 같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기록을 해놔야겠다 싶어서 건물을 이제 3D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몸이 아프면 그 CT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네. 몸을 이제 한 장 한 장 단층 촬영해서 이제 병을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건물을 한 장 한 장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그 받은 데이터로 3D 이제 데이터 이제를 이제 확보해서 이걸로 나중에 목욕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건축 문화 자산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진행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부산의 목욕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진행했었고요. 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잡지도 발간하시고 활동도 하시는데 좀 수익이 많이 남으실까? 수익은 전혀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좀 결단한 것은 일단은 수익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부산의 동네 목욕탕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일단 좀 알려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하고 다녀보면은
목욕탕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데 실제 새벽에 가보면 줄을 서 계시고 그리고 잘 되는 목욕탕은 네. 저희 가면 1분에 1명씩 손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네, 네. 여전히 목욕을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참 많고 또 목욕탕을 이제 고객들에게 정말 좋은 목욕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업주분들이 참 많고 그런 분들을 잘 소개하고 이것이 분명 부산의 이제 근현대 역사와 앞으로 이 공간을 또 젊은 분들에게 또 활용할 수 있게 물려줘야 되니까 네. 이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소개하는 목욕탕이라면 뭐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추천할 만한 목욕탕이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목욕탕은 네. 국제시장 안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국제시장에 가면은 저희가 이제 뭐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했던 곳이잖아요. 되게 시끌시끌한 곳이고 시장은 그 안에 아주 조용한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시장 안에 목욕탕이 12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딱 거기만 남았거든요. 네. 그 목욕탕은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그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네. 깨끗한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백색의 순결한 그냥 그 목욕탕 인테리어가 하얗고요. 네. 그리고 목욕탕 사장님이 관리를 환풍기에 먼지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00원짜리를 딱 내고 들어가면 그 사장님이 신권 2,000원짜리를 이렇게 네. 미리 바꿔놓으시고 목욕하러 오신 손님한테 새 돈을 이제 깨끗한 돈을 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네네. 그 청결 그리고 물 관리 아주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네.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제 그런 걸로 좀 소문이 좀 나서 외국인 관광객분도 많이 오시고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 금샘탕이라고 범어사 밑에 네. 30대 사장님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탕만 운영하고. 네,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예, 젊은 네. 사장님이고 좀 보기 드물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목욕탕 문 닫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이분은 이제 그 MZ 세대이기 때문에 목욕탕 시간을 그렇게 맞춰놓고 오후에는 이제 개인 시간을 보내십니다. 네, 오라벨을 철저하게 오라벨을 지키시고. 지키시고 이제 대신에 네. 그만큼 목욕탕 관리라든지 콘텐츠 홍보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영도 복례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세분이 운영하십니다. 네.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MBA 이제 마케팅 석사를 하고 오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관리나 운영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들을 목욕탕에 놓으시고 거기도 이제 목욕탕 들어가면 탕 안에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목욕탕이 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면 다들 조용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 때문에 존중받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꽃병도 이렇게 놓으시고 목욕탕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제 꾸며놓으셨죠. 그렇군요. 뭐 부산 목욕탕을 소개해주고 뭐 그런 덕후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분들 덕후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도시를 누구나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뭐 꼭 부산만이 아니라도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는 법을 좀 알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일상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목욕탕뿐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가는 모든 공간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는 것이 또는 그 타인에 대한 네. 이해를 넓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점들이 도시를 이제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덕후라고 해서 이게 뭐 한 곳에 오타쿠처럼 빠진다기보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시를 즐기는 사랑하는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의 매력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부산 덕후라 불리는 사람들, 지금까지 출연한 6편의 주인공들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을 사랑하고 또 오랜 시간 도시의 성장과 함께했던 분 모두가 부산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시에선 시즌3도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웃 중 누가 또 주인공이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